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종수라고 합니다. 네, 건강증진센터에 있고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사업부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라이프로그 기반의 디지털 건강관리, 예방과 관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로그라는 말씀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프로그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챗 GPT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챗 GPT의 대답이 그럴싸했는데요. 라이프로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활동, 경험, 기억 같은 것들을 디지털 일기나 일지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들로 저장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사진이나 비디오, 오디오 이런 식으로도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뭐 용도라든지 목표라고 본다면은 이제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네,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목적은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라이프로그와 비슷한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어 5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사실 저희가 5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예시들은 아니고요. 두 번째 퍼스널 데이터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추적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퍼스널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한다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추적은 계속 실시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제 습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추적의 관점에서 정의 라이프로그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프로그라는 말을 사실 요새 들어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요. 요새 들어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이제 환자 생성 건강 데이터,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해서 PGHD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이프로그와 PGHD가 서로 비슷한 용어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는 이미 비슷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서 물어본 거죠. 예,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한 라이프로그라고 한다면은 환자들이 만들어내는 건강 데이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답을 내려줬고요. 건강 관리를 위한 라이프로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의료 전문가들, 저희 같은 이제 의료인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라이프로그와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가 같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관리, 다른 말로는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경들이 계속 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의사를 통해서만 했던 그런 건강 관리들이 이제 개개인들이 직접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면서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은 의사들을 만나지 않을 때도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고요. 이곳은 이제 저희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건강 관리, 헬스케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를 해 주는 회사들이 예 그 건강 관리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상품, 건강 관리에 관련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 다른 건강 관리가 아닌 그런 기업들, 건강 관리랑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 때에 비해서 "이 정도만 만들어도 될 거야. 이 정도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될 거야."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바라는 그런 높은 기대 수준이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좀 안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깨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들, 잘못된 선입견들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미신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가 소비자들이 이제 환자들이 이 헬스케어에 대한 주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 헬스케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들한테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헬스케어 소비자 주권, 다른 말로는 헬스케어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많은 정보를 접해서 그것들로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내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헬스케어 소비자 주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 돈을 쓸 때 내가 어떤 경위로 이 정도의 돈을 쓰게 됐는지, 비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싶다. 그 비용이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 주권에 속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강관리 자체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주권을 갖고 싶다라는 게 최근 들어 헬스케어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미래 의료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미래 의료는 다른 말로는 P4 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P가 4개가 모여 있는 단어들,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 personalized. 이 P가 4개가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P4 의료라고 부릅니다. 이 피부 의료 각각을 다 들여다보셔도 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크게 두 가지 큰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 두 번째가 유전체 기술인데요. 이 디지털 기술과 유전체 기술에 의해서 촉발이 된 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저희가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던 그런 의료 영역인데 이 두 가지 기술에 힘입어서 환자들을 중심에 두고서 우리가 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주권들도 환자들이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의사가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심에 서서 본인의 건강 관리, 본인의 그런 이 의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미래 의료의 핵심 개념입니다. 즉, 헬스케어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병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헬스케어를 했다면은 현재는 이제 환자들이 중심이 돼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 중심에서 환자들이 직접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병원에서 의료를 얼만큼 행하는지, 의료 투입량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결과물,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어떤 과에 들렸다가 저쪽 과에 들렸다 하면서 분절적으로 의료가 이루어졌다면은, 현재는 이제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의심이 될 때 처음부터 여러 과에서 모여서 상호 협력적으로 의료를 행하게 되는,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사들이 모여서 의료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진 것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 당시에 ICT 기반 업무 자동화에 기인해서 이런 의료가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라이프 로그라는 말을 저희가 환자 생산 건강 데이터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 생산 건강 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라는 것이 곧 기름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흘려서 보내거나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마치 기름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것을 잘 가공해서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어, 환자들이 생산한 건강 데이터, PGHD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림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준 것들인데요. 환자들의 활동량, 액티비티 레벨, 그리고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 또 환자들이 평소에 느끼는 어떤 혈압이라든지 심전도 검사 결과들이라든지, 또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의 약에 따른 반응들, 메디케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약을 먹었더니 너무 잘 들었어요, 좋아요, 또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 메디케이션 이펙트 같은 것들도 환자들이 직접 기록하는 기록지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PGHD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술도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이 빙산의 일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빙산에 있는 부분들은 환자들이 만들어냈지만 의료에서 쓰여지고 있는 아주 일부분의 데이터들이고, 이 대부분 바닷속에 잠겨 있는 그 환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버려지거나 그냥 저장만 되고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이라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환자들의 건강에 활용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PGHD, 환자들이 만들어낸 건강 데이터들이 모이는 시스템을 저희가 간단하게 PHR,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 건강 기록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예전에는 수첩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수첩에다가 내가 오늘 혈압이 얼마가 나왔고, 그다음에 체중이 얼마가 나왔고, 혈당이 얼마 정도, 혈당계로 재봤더니 얼마 정도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갖고 다니는 수첩 같은 기능을 했던 그런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런 개인 건강 기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개인 건강 기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이 개인 건강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MR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개인 건강 기록이 나오기 전에 그 의료기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진료 기록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진료 기록들을 어떤 전자화된,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EM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H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원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더 넘어서서 모든 병원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또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병원마다 따로따로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하자, 하나로 이렇게 합쳐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EHR이라고 부릅니다. EMR이나 EHR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은요, 병원이나 국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PHR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이나 국가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각 환자들이 데이터들을 주인이 되겠다. 그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PHR이요, EMR에 속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PHR의 기능이 워낙 커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 관점에서의 EMR, 또 국가나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EHR을 넘어서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PHR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PHR이 발전되어 왔던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있는 스탠드 얼론 PH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수첩에다가 개개인별로 다 기록해 놓는 그 정도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PHR입니다.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전자수첩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오늘 어쨌든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거. 하지만 이 스탠드얼론 PHR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그냥 갖고 있는 수첩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으로 tethered PH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EMR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들에게 관련된 데이터들만 모아서 우리가 포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테더드 PHR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어떤 포털의 일부로서 존재를 하고요. PHR이 병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환자 의무 기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발전이 많이 된 형태를 인터그레이티드 PHR, 맨 아래에 있는 형태의 PHR, 환자 의무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병원과는 별개로 환자가 그냥 모든 데이터들을 주도적으로 모으는 그런 환자 의무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PHR이 환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로그 데이터, PGHD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다른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만약에 모으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 근원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HR의 유형을 지금 방금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셨는데요.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얼마나 신빙성 있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나뉘는데요. 먼저 병원에서 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테더드 PH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만들어냈으니까.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혼자서 기록을 다 해나가는 스탠드얼론 PHR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받아 쓰는 과정, 환자가 혈압을 쓰거나 이럴 때 혈압이 잘못 기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 형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보는 인터커넥티드 PHR은 이 신뢰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복잡도가 어,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모일수록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고, 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막 혼재돼서 같이 들어오는 이런 인터커넥티드 PHR에서 데이터의 복잡성이 가장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PHR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헬스볼트,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 헬스라고 하는 PHR, 환자 의무 기록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 모두 다 이 PHR을 잘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PHR이라고 하는 게 환자한테서만 받는 데이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병원에서도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헬스볼트라든지 구글 헬스 같은 PHR들은 병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환자들이 주는 데이터들만 갖고서 PHR을 만들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모델이었고요. 요새 많이들 쓰시는 핸드폰 중에서 아이폰에는 기본적으로 헬스 앱이라고 하는 또는 애플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들어낸 PHR이 있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애플 헬스 레코드가 그래도 그나마 요새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PHR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에서 데이터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 애플 헬스 레코드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외국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병원에서 허가를 해주기만 한다면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라든지 병원에서 했던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플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이 PHR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환자들이 직접 기입한 데이터라든지 이 애플 헬스 아이폰에서 만들어냈던 앱에서 만들어냈던 데이터들도 이 애플 헬스 레코드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활동량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 또 이제 혈압 재는 기구 이런 것들이 체중계라든지 다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FS 레코드에서 다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게 FS 레코드의 장점입니다. 즉 개개인으로부터도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병원으로부터도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FS 레코드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PHR을 만들어 냈던 게 있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든 PHR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PHR이 라이프로그 그리고 PGHD 환자 생산 건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어, 차관점,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PHR 환자 건강 기록은요, 이름이 헬스 포 유라고 합니다. 이 헬스 포 유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발급을 받으시고 나서 각각 이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마켓,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 스토어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헬스포유에다가 기입을 하시면은 헬스포유에 로그인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만들어냈던 이제 의무 기록, 진료 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쓰여 있듯이 각종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의료 기록도 저희가 이 헬스포유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그런 라이프 로그들, 건강 관련된 그런 환자 생산 건강 데이터들, 걸음, 체중, 혈압, 혈당, 수면, 스트레스 이런 데이터들도 이 헬스포유 안에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오는 데이터들, 환자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또 어떤 약에 관련된 개개인별로 먹고 있는 약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FHIR, FHIR, FHIR라고 하는 그런 표준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FHIR라고 하는 표준 형식에 따라서 저희는 앱을 만들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PHR의 주요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 보셨던 이제 진료 의력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의 처방 정보, 또 이 때가 되면은 약을 먹으라고 알람을 울려주는 투약 시간 알림 기능도 있고, 또 진료 예약에 대한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조회할 수 있고요. 스케줄 조회도 가능하고, 또 내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서 뭐 활동량이라든지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건강 수첩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아직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도 미리 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건강 동영상들도 콘텐츠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표준화된 서식으로, 표준화된 서류 형식으로 블루 버튼이라는 거의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블루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진료 이력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다른 병원에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제 처음에 로그인할 때 기입을 하고서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라이프 로그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강 트렌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어떤 목표를 갖고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체중은 몇 킬로 정도까지 빼야 되는지, 수면은 몇 시간을 자는 게 충분할지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설정하고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과에서 어떤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지, 또 약은 어떤 처방을 그때 당시에 받았었는지, 또 교수님이 냈던 검사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약을 먹어야 될 시점이 되면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알림 설정들도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방접종을 어느 시점에 챙겨야 될지도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미 맞았던 예방접종들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해서 예방접종하지 않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약 일정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수첩 기능인데요. 내가 체중을 평소에 잘 이제 기록을 했다면, 또는 요새 나오는 체중계 중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그런 체중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체중을 달면은 그 체중 값이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면 그 교육들이 이런 헬스보유 안으로 저희 PHR 앱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새 웬만한 핸드폰이나 이 스마트워치에 보면은 예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걸음량 얼마 정도 하루에 걸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 헬스포유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음에 대한 부분들 또는 활동량에 대한 부분들도 이 헬스포유 앱 내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과 또 애플에서 나오는 핸드폰에 보면은 삼성에서는 SLS라고 하는 앱이 있고 애플에서는 헬스키트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모두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환자들만 보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이 환자들이 모아 놓은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상담을 할 때 "아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셨어요. 또 인제 이런 부분들은 쪼금 더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체중을 한 1 킬로 1-2 킬로만 빼 갖고 오세요."라고 그냥 어중간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 "몇 킬로까지 77 킬로까지 빼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체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량이 그 헬스포유라는 저희 앱을 예 읽으 그 열 때마다 그런 목표량에 대한 계속 알람이 되고 이 정도까지 빼게끔 유도를 해 드리는 그런 건강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권고한 대로 건강 관리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서 그 헬스포유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볼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라이프 로그 또는 이제 환자 생산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건강 관련된 데이터들을 라이프 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사실 과거에는 그냥 내가 나만 갖고 있고 나만 보면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로 사실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인제 병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과 합쳐지고 또 나만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것들이 불가능했었지만은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능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는 환자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하겠다.' 의사들은 도와주고 환자들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점점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거에 의사들에게만 의존했던 건강 관리가 이제는 환자들 쪽으로 점점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